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코치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전에 올렸던 그 커리어 코칭에 관련돼서 올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또 모셨습니다. 우리 김수인 이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같은 한어로 맡게 돼서 의례적 구직자가 요즘에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의례적 구직자는 어떻게 좀 요즘 많이 만나보셨어요? 의례적 구직자가 이제 좀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진로나 어떤 진학 이런 걸 선택한 친구들보다 누군가의 권유로 그래서 선택을 받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약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례적으로 약간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이, 그 공무원 공부를 무조건 하라고 하셔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공무원 공부를 6개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어떤 수단이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은 어떤 의례적 구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냥 대기업이면 한번 해보고 공기업이면 한번 해보고 근데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건 뭔지 몰라. 돈 많이 버니까 연봉 좋으니까 복지 좋으니까 표면적인 것들로 이제 구직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정말 살펴보면 이걸 자기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가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어른들은 그렇게 사니까 혹은 친구들은 그렇게 잘 나가니까 그런 걸로 좀 피상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그런 구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속상한 친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흥미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또 아이들이 또 몇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간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더 우리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거의 방치 상태. 아, 그래요? 방치 상태. 우리는 셋이었는데 저는 이제 막내였고 저희 형이 누나도 있고 형이 있고 이렇게 저는 자라서 워낙 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잘 지냈는데 특히 저는 제일 어렸을 때서부터 좀 결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형, 누나가 했던 것들을 다 물려받으니까 내 거를 좀 뭔가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결핍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례적 구직자들의 특징 중에도 하나인 게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뭔가 돈을 주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여왔다가 나와도 실업급여도 나오고 또 청년수당이라 해서 청년수당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취업을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의례적으로 구직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는가. 그런 말도 있어요. 나는 그냥 A 회사 갈 바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의례적인 구직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기서 일할 바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게 더 좋은데 그거 정 안 되면 공부하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어린 분들이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취득해서 취업시장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20대 한 중후반까지 공부만 하니까 전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면접을 보면 당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떨어졌지?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런 분들이 많죠. 속상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구직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이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좀 구직 담연자거나 구직을 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거나 팁을 주신다면? 저는 진짜 아까도 살짝 언급은 했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왜
단념이 됐는가? 왜 구직이 왜 나에게는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스스로 먼저 찾아보는 연습. 그냥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조금 건강해지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 모두는 그걸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예전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의 어떤 반대로 못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의 꿈은 확 꺾이기 시작하면 뭔가에 할 의지가 안 생길 수 있어요. 뭐 연애로 따지면 첫사랑이 너무 실패했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뭔가 내가 어떤 첫 경험이나 어떤 그 구직을 하기 위해 도전을 할 만한 어떤 많은 방해 요인들이 뭐였을까?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어려우시면 어떤 셀프 코칭 질문지라던가 그런 것들로 내가 진짜 뭘 원하지? 내가 원하는 욕구가 뭐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 단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또 심리적으로도 본인이 지금 약간 우울하거나 좀 이게 다운이 될 수 있더라고요. 다운됐을 때 저도 마음이 다운될 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음악 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악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다가 긍정적인 음악이라고 치면 긍정적인 음악이 많이 떠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맞아요. 자기가 다운된 이 감정을 조금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계속 한 주가 굉장히 다운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노력해서 제가 이제 긍정 심리 쪽에 책들도 많이 보고 코칭도 제가 워크숍도 이제 들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게 전환을 해야 돼. 네. 근데 의도적으로 내가 전환하지 않으면 계속 그 무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 글을 써서 글쓰기 치유적인 효과를 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뭐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이게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글 쓴 것 중에도 보면 배반한 사람들 10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썼는데 우와. 그 배반을 한번 당하고 나서 그걸 한번 쭉 한번 글로 써온 거야. 근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또 배반의 심리학이라는 또 책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은 한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손잡아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거기 딱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욕을 써도 되나요? 욕을 써도 돼요, 욕을. 화가 많아서 제가. 괜찮아. 그러면은 더 좋네요. 그래서 이 음악 같은 거, 또 이제 글로 쓰는 거, 또 하나가 산책하는 거 좋아요. 먼저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다운돼 있는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산책을 하면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산책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이제 자유로워지고 좋기 때문에, 우선은 방콕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유튜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가세요. 좀 나가서 좀 자기 나름대로 이 산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저의 경험인데 저는 관계 맺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엄청 많이 맺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들 중에 글을 쓰는 것도 좋아서 하시다가 뭔가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약간의 그 느슨한 관계를 좀 많이 갖는 커뮤니티를 그냥 일회성으로 간단하게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얻기도 하고, 또 이제 동물이나, 저는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이 주는 에너지를 받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걷는 것도 좋고 글 쓰는 것도 잘 하시다가 조금 더 내가 더 건강해지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조금 차근히 배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나. 약간 그게 전 친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친해져라. 막 엄청 우정을 나눠라. 이런 얘기보단 좀 친밀의 시간을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하면 어색한데, 그냥 그런 라인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네.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둘이 만나는 것보다 그룹으로 만날 맞아요. 때 네. 다양한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성장의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남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 어떤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피드백을,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으려면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는 것들이 맞아요. 성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팀에서도 보면 진짜 이렇게 좀 상극들이 많아요. 상극. 근데 상극이 나쁜 게 아니다. 상극은 상보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고, 물론 이제 뭐 결혼했다가도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가 결혼해서도 또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무기력에서 기력으로 넘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렸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저도 다시 기력을 찾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되게 기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떨 때는 저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사람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마라.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좀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이제 툴툴 털어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끝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